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29일 병수로 해반제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비변사의 전교하기를 해서는 적세감 없이 성한데도 공격하여 섬멸하는 사람은 없고 백성들은 도리어 적에게 비일붙었으니 매우 염려스럽다. 김진수, 김만수, 황하수 등 세 사람을 의병장으로 정하라. 또 초유하는 교수를 내려 민간에 선포하고 이미 적에게 비일붙은 사람이라도 순리와 영리를 알아서 도로 나오는 자는 전에 지은 죄를 논하지 말 것이며 혹 적을 체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예의에 따라 중상할 것으로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김진수, 김만수, 황하수 등을 의병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교서는 안악의 신입, 현감이 내일 부임차 간다 하기에 붙여 보내려 합니다. 또 지금 경기감사 권징의 서장을 보니 조처한 일이 있는 듯 합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중요하니 우선 중추에 붙여 순찰사를 겸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30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30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왕세자는 모처에 있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30일 정의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성중이 아래였다. 소신이 명을 받고 홍수원과 함께 구련성에 나아가 전일 사유격은 불행히 전사했으나 조총병이 성을 넘어 들어가 적병을 마구 죽였고 노야가 또 강가에 주둔하여 성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신들은 믿고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흉적은 성을 나와 서쪽에서 말을 먹이지 못하였다. 요사이 흉적이 대군을 거두어 돌아갈 것을 탐지한 듯 연일 성에서 나와 무기를 휘두르며 시위하고 있다. 이때 다시 4-5천 명의 정예병을 보내어 합심하여 전멸시키지 않고 적의 세력이 극성하도록 두면 그 해독의 진실은 우리나라에만 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전일 조 총병이 강가로 돌아갈 적에 장수와 군마가 모두 돌아갔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니 대답하기를 돌아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군사를 바꾼 것이다. 1,000명의 군사는 의주에 주둔하여 국왕을 방어하고 500명은 구련성에 주둔하고 있으며 또 마두산과 강연대에 각각 500명의 군사를 머물러 있고 남쪽의 군사인 포수 500명도 이미 도착하였다. 도합 3,500명이 그대 나라를 위하여 변경에 주둔하면서 대기하고 탕참, 봉황성, 장전 등지에도 3,000명의 군사가 머물러 있다. 지금은 장맛비가 자주 내리고 도로가 질척거리니 천시와 지리가 불순한데 어떻게 군사를 움직이겠는가? 시원한 가을이 된 뒤에 진창이 모두 말라야만 비로소 크게 군사를 출동시켜 전진 섬멸할 수 있다. 지금은 행군할 수가 없다. 만일 대군이 의주 및 그대 나라의 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길이 마르기를 기다린다면 그대 나라의 양식이 넉넉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 나라는 지금 우선 양식을 아껴서 대군의 용도를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또 고하기를 군사를 출동시켜 구원하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명이 있다. 지금은 진창이 말라가고 양식이 대략 준비되어 4-5천 명 병마의 식량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 교마여 또 이곳의 대장이 흩어져 도망친 수만 명의 군사를 수합하였고 전라 경상도 등에 있는 수만 명의 의병도 경성에 와서 적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때 속히 정예병을 출동시켜 협동하여 섬멸할 일이 하루가 시급하다. 만일 가을이 깊어지기를 기다린다면 때를 놓쳐 미치지 못할 듯하니 노야는 신속히 군사를 뽑아보내주기 바란다 하니 답하기를
군사를 출동시켜 구원하는 일은 이미 분명한 명이 있다. 우리 조정은 안팎의 구별이 없는데 어찌 처음과 끝이 다름이 있겠는가. 그대 나라의 철도사가 안정에 주재하고 있다 하니 작은 적군이 있거든 우선 막아 섬멸하도록 하고, 큰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청천강과 대정강의 두 강을 어떻게 날아서 건너겠는가. 지금은 전시와 지리가 이와 같으니 결코 행군할 수가 없다. 파발알을 많이 정하여 일로에 흩어놓아서 절도사가 주둔한 곳에까지 도달하게 하였다가 긴급하다는 소식이 오면 비가 오거나 길이 질더라도 즉시 달려가서 구원할 것이다. 그대 나라는 모름지기 군량과 말 먹이를 많이 쌓아놓고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또 고하기를 노야가 우리를 위함이 이처럼 친절하고 자세하니 이제 당연히 돌아가서 국왕에게 보고해야겠다. 그런데 장수는 누구이며 군사의 숫자는 얼마인가 하니 답하기를 내가 그대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다. 나에게 상사에 보고한 수본이 있는데 그대는 보아라 하고는 그 수본을 내어 보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답해준 말과 틀리지 않았는데 군사의 숫자는 실로 6,000명이었으며 의주에 주둔한 장수는 유격, 장기공이고 구련성에 주둔한 장수는 동양정이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조총병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주둔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흉적의 실정을 다 알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조총병이 대장 되기를 바란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 나라도 노력하라. 전일 행군한 일에 대한 공과 죄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서서히 상세하게 하려서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성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30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호조 판서 이성중에게 전교하기를 중국군은 언제 오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양총병이 장기공으로 장수를 삼아 광령의 군마를 통솔하게 하고 동참장은 500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협강에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도로가 질척거리므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싸운다 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30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풍은 부원군의 서장을 보니 군량은 이미 준비되었고 장맛비도 개였으니 중국군 4, 5천 명을 정하여 오게 해도 된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30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의성전을 인천 도호 부사에 한수를 예조 정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왕세자는 모조에 있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정운이 아뢰었다. 바닷가의 인심은 본디 완악하다고 합니다. 순진한 백성이든 사나운 백성이든 실상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통해하는 교서를 내려 불안해하는 백성을 안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군데 노전에 관한 일은 당초 사대부와 백성이 이익을 다툰 것에 불과한데 이를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조처였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이를 맡은 신하가 잘 구획하지 못한 탓으로 소민들의 원망을 불러일으키자 한 지방의 무궁한 패단을 누적시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변통하는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대신가 유사에게 이해와 완급을 상의한 후 속히 보고하여 격파하도록 하소서. 이 뜻을 교수에 아울러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봉산 재령의 갈대밭에 둔전을 설치한 뒤로 관에서 그 이익을 얻고는 있으나 풍년과 흉년이
드는 해가 있고 기름지고 메마른 토지가 있는데 수량은 일정하므로 원망이 때에 지어 일어나고 도망하는 자가 잇따르고 있으면 물론 공의가 불평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대로 둘 경우에는 백성들이 급한 사정을 구해낼 수 없고 백성에게 줄 경우에는 분쟁의 단서만 일으키게 족합니다. 피차 분분하여 알맞은 계책이 없으니 즉시 혁파하여 민심을 위로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노전을 그냥 버리는 것은 온편하지 않으니 사목을 만들거나 교서에 군공이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첨가하면 어떻겠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상의 전교가 연당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5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황해도에 내릴 교서는 이미 지어놓았는데 사인들은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겠는가? 있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알지 못할 것이다. 이 교서는 사인이 있는 곳에 효유하도록 하라. 또 이두를 넣고 지리한 말은 빼어버리어 조정의 방문처럼 만들고 또한 의병장이나 감사들에게 언문으로 번역하게 하여 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북쪽의 소식이 매우 급하여 순찰사 송언신이 이미 천령을 넘었다고 합니다. 양덕 등지를 파수하는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니 서두로 조처하여야 합니다. 행제소의 제신들은 거의 모두 출사하였으므로 순찰사를 담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덕천군수 이식은 자목 계리학이 있어서 지금 조방정의 칭호를 주어 군업의 군민들을 통솔하게 하였지만 명예가 무겁지 않아 제군을 호령하기 어렵습니다. 이식을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그 직임을 무겁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식은 적을 토벌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백성을 진압하는 것은 불가하다. 김응남, 홍세공 중에서 자정하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비변사가 김응남을 도순찰사로 삼았으나 병 때문에 떠나지 못하자 홍세공을 대신 임명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변란이 발생한 뒤로 산께서 피란하는 사람들이 산골짜기에서 굶어 죽을까 염려하여 감사에게 편의에 따라 구할하도록 등명으로 하유하자 모두들 감업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원 감사 유영립이 멋대로 막아버리자 사람들이 모두 잔인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경기 감사의 서장을 보니 외적을 만나 죽은 자의 시체가 잇따라 쌓였고 친척과 노비들이 적과의 연주를 믿고 멋대로 행동하여 서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난리가 이와 같으니 걱정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명맥을 보존한 사람은 소재 고울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구제하게 하여 신랄 같은 목숨을 잊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8번째 기사 상이 오랫동안 의주에 머물렀는데 그 고을 관원들의 근로가 없지 않다 하여 목사는 가자하고 판관은 당상에 승진시키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9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대가가 머나먼 한 구석에 파천하여 세자에게 임시로 종묘사직을 받들게 하고서 지금껏 교서와 인장을 내리지 않았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해조에게 앞서 내린 명지에 따라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은 무자 10번째 기사 홍세공을 호조참의 겸 산군 순찰사에 한준을 청천군에 김늑을 안동부사에 이사명을 평산부사에 박종남을 회양부사에 제수하였다. 의주목사 황진을 가산대부로 철원부사 김협과 토산현감 이희원 및
의주 판관 권탁을 통정대부로 삼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11번째 기사 왕세자가 이천에서 성천으로 이주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12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순이 이 몽신과 역자 하연은 스스로 옥모하여 종군하였고 또 동궁의 서장을 가지고 어렵게 행제소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몽신에게 적당한 관직을 제수하고 하연은 신력을 면제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13번째 기사 상이 본도의 감사 이원익과 병사 이빈 등에게 치유하였다. 경들이 힘껏 싸워서 적을 섬멸하였으니 근로가 가상하다 하겠다. 경들이 보기에 적세의 강약이 어떠하며 적의 숫자는 얼마나 되든가 듣고 본 모든 것을 비밀히 치게 하라. 또 힘껏 싸운 장사도 아울러 치게 하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이 행궁의 동헌에 나와 비변사 탕상을 윤두수, 한응인, 이항복, 이성중, 이덕경과 승기, 이육은, 주서, 강욱, 구사맹, 신잡이 함께 입시하였다.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거 영세가 어떠한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전사들이 전진할 마음만 있고 후퇴할 마음은 없으니 해볼만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훌륭한 장수를 얻은 뒤라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조승훈을 오도록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성중이 아뢰기를 신이 조승훈을 양총병에게 요청하니 그가 내가 바야흐로 공죄를 논하여 상부를 시행하고 있다 하였는데 그 말이 엄격한 듯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총병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성중이 아뢰기를 전일이 양총병에게 우리나라가 복이 없어 패배하기에 이르렀다 하였더니 양총병이 조정의 장령들이 엄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답하였으니 참으로 도량이 큰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천자의 명을 받들고 왔는데 만약 한번 패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철병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일은 진실로 걱정할 게 못되지만 황제의 위엄이 손상될 것이니 사이가 알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이 적은 대군으로 대진하여 서로 전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군사를 뽑아 그들의 흩어져 있는 군사들을 휩쓴 뒤라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잡은 아뢰기를 신이 이빈을 만났더니 빈이 신의 아우인 신립 신할이 패배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많은 수의 군사를 나누어 험조한 곳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적을 덮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차질이 생긴다면 혹 난처한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영병건초로 아직 대가가 머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유언비어가 전파되고 있는데 더구나 강원도 황해도 등지이겠습니까? 길이 막혀 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호령이 통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일 불행하기여 적세가 온 나라에 가득 찬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수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하고 신잡은 아뢰기를 현재는 다만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 바다로 나가는 것, 수상으로 가는 것이 이 세 계책이 있을 뿐입니다. 중국에서는 장전보에 머물러 있기만을 허락했을 뿐이니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의당 정주에 가서 사변의 추이를 살피든지 혹은 바다로 나가거나 수상으로 가든지 편의에 따라 조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덕형은 아뢰기를 수상은 위험할 듯하니 해로가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바다로 나가려 하나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가는 데는 적도 갈 것이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강계는 길이 험하니 비란할 만합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이곳은 두 강이 앞에 있으므로 중국군이 구원하면 적은 반드시 바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요동을 침범하려 하는데 어찌 소소한 원병을 꺼리겠는가? 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반드시 간사한 계책이 있어서일 것이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인심이 차츰 안정되는 까닭에 대가가 이곳에 머물고 있어서이니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도의 인심이 크게 소란한 까닭은 오직 대가가 요동으로 건너간다는 것 때문입니다. 만일 장전으로 간다면 그 중간의 길이 험하고 어려운 것은 돌아볼 겨를도 없겠지만 난에 임하여 강을 건너게 될 때 그곳의 인심 또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지나치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요동을 건너면 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필부로 자처하기를 좋게 여긴다면 이 땅에 있더라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요동으로 건너간 뒤 중국에서 적을 막지 못하여 그들과 화친한다면 뜻밖의 병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신잡은 아뢰기를 여기 있는 군신들이 누군들 국가를 위하여 죽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가가 우리 땅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의 일푼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일단 요동으로 건너가면 동역하는 무리들도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은 물론 곳곳의 의병들도 모두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제장들은 패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가가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하였다. 군신들이 차례로 나갔다. 신잡이 나가려 하자 상이 만류하면서 이르기를 경의 말과 같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의당 전진하여 수습할 계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의 형술에 보건대 정주에는 결코 갈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듣건대 중하의 적이 17일 평양으로 모인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거조를 알고서 그런 것이다. 또 배지인도 군사의 출동을 시기를 안다고 하는데 도원수 감사 병사에게 하유하여 하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기영을 형조 참의 겸 강원도 순찰사의 한수를 삼척부사의 이광정을 예조 좌랑의 이상신을 정은의 심희수를 동부승지의 오옥령을 대사성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심혜수는 중국군을 요청하는 일로 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현재 평양을 공격하게 전력을 하더라도 공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어서 인정이 믿을 곳이 없습니다. 듣건대 동 참장이 적강에 가 있다고 하니 속기 군사를 청하는 내용으로 정문을 만들어 윤 군수를 시켜 그곳에 가서 군사를 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사변이 발생한 뒤 제장들이 군유를 잃은 탓으로 적세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선 그 중에 더욱 심한 자를 들어 아뢰겠습니다. 장령, 현감, 김여울은 5월 18일 임진강 전투에 척후장으로서 8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유긍량 등이 적과 교전하는 것을 보고서도 군사를 옹유한 채 권하지 않고 있다가 곧 이어 무너져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설을 널어놓아 장계를 올려 군부를 속이고 끝내 싸우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다가 몰래 평양에 도착하여 초년스럽게 행동하였으니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조랑의 수장 이 덕남은 촌가에 물러가 있으면서 적을 막아 보위하는 일에는 무심하다가 적이 강을 건너고서야 비로소 적이 온 것을 깨달아 일군을 놀라 흩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적도가 창궐하여 오늘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강동탄 수장 김억주 허숙은 적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서 먼저 스스로 후퇴하여 도망치고서 헛날로 장황하게 거짓 보고를 하고 군정을 요동시켜 원건이 매우 놀라게 하였습니다.
왕성탄 수장 오응정, 박성명은 적병이 미쳐 건너기도 전에 군사를 이끌고 황급히 달아나 적이 제멋대로 강을 건너게 하여 마치 무인지경을 들어가듯이 만들었습니다. 급제 이 윤덕은 곤수인데도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으며 왕성탄을 지키도록 했을 적에는 중도에서 도망을 헛말로 백성들을 의욕시켰습니다. 평양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실상 이 세 사람 때문이므로 물정이 오래일수록 더욱 격렬하니 모두 잡아다가 율에 따라 처단하소서. 삼척부는 영동의 거질인데 적의 선봉이 벌써 간성으로 향했다 합니다. 방하는 계책을 서생에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새로 임명된 부사 한술은 채차시키고 무략에 있는 사람을 가려보내셨어 하니 답하기를 한술에 관한 일은 아랜대로 하라. 군유를 잃은 장사를 모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비변사가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군유를 잃은 장사는 진실로 군법으로 처단한 뒤에야 기율이 밝아지고 군정이 진작될 것입니다. 강통 외탄 및 왕성탄과 임진의 조회랑에서 군유를 잃은 장수에 대하여 인정이 모두 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공론이 일어난 것은 진정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지금은 적과 대치하여 성봉장이나 혹은 사외장이 되어 한창 전투하는 곳에 있으니 나추하는 것은 온편치 못합니다. 우선은 죄를 용서하여 스스로 공을 세우게 하소서. 이등남, 김여울, 박성명, 김억추의 당상 가자를 먼저 개정하고 이윤덕, 허숙은 대간이 아랜 바에 따라 나추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윤덕은 이미 백이 종군할 것을 명하였다. 허숙은 편안히 본군에 있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백이 종군하도록 원수부에 보내어 공을 세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중국에서 구원병을 출동시킨 일과 표리 은양을 하사한 일에 대하여 사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해도 외적의 형편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여 마치 먼 이역의 일과 같았는데 지금 유성룡의 전개를 보고 비로소 민심이 모두 변하지 않아 의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이때의 사기가 매우 중요하니 병사와 조방장을 자송해야 합니다. 다만 행제소를 시위하는 사람 가운데 완전히 합당한 사람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준경을 병사의 풍천부사 황윤용과 평산부사 이사명을 조방장에 제수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3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군이 모두 철수한 뒤부터 행제소의 인정이 모두 외롭고 위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적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외로운 성을 좋게 믿을 것이며 강 건너 있는 중국군이 보호해주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본주의 군량은 계속될 수가 있으니 장유격의 일천 군마를 의순간에 와서 주둔하게 할 것을 찰원에 간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3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동참장이 주둔한 곳으로 향할 때 길에서 예유격을 만났습니다. 신이 어디를 가는가 하고 묻기에 신에게 어디를 가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병마를 요청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하였더니 유격이 장군에게 군사를 요청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찰원은 천자의 순수를 대행하는 것이니 찰원의 정문하여야 속히 발병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심의수가 현재 요동에 있으니 속히 정문을 지어 동사를 차출하여 찰원에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3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강을 건너 동총병에게 정문하고 인하여 평양의 적이 중국군이 성을 공격한 뒤부터는 떨려 감히 여러 나라 성에서 나오지 못하더니 그 뒤에는 연일 나와서 사방으로 흩어져 노략질을 하고 있다. 적병이 서쪽으로 향하면 이는 비단 우리의 걱정일 뿐만이 아니니 노이하는 속히 발병하여 구원해달라 하니 답하기를 가을이 깊어지니 일로가 상쾌해지만 군사를 바라여 구원하러 갈 것이다 하기에 신이 속히 발병해 달라는 뜻으로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일 군마가 돌아올 때 군량과 말먹이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모름지기 많이 비축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조 총병이 밤낮없이 달려서 돌아갔기 때문에 마치 군량을 대어주지 못했다는 것은 감히 말하지 못하고 다만 군량은 이미 준비되었다고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총병이 전일 버렸던 갑옷과 마피를 혹시 주었거든 사소한 것일지라도 꼭 송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거둬들인 물건이 많지 않아서 벌써 조야의 앞으로 실어 보낸 일이 있음을 들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유격 장기공은 바로 전에 의주에 왔던 자인데 신에게 우리는 1,000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의주에 주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대 나라의 군량과 말먹이가 넉넉하지 않다면 대군이 도착하기 전에 공연히 군량과 말먹이만 허비하게 될 것이니 그대로 협강에 주차하였다가 대군과 동시에 강을 건너려 한다. 반드시 국왕에게 아뢰어 편부를 회보하라. 그곳의 한 장관은 섭유경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총병에게 고하기를 우리나라 말의 수요는 정문에 있다. 우리나라가 군량과 말 먹이를 준비는 하였으나 병마가 지나치게 많으면 접제하기가 어렵겠다 하니 답하기를 6,000명이나 1만 명이 될 것인데 모두 상사의 결정에 달려있다. 지금은 전일과 비교가 안 되니 당연히 만전의 계책을 내어 기필코 탕평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묻기를 남방의 포수는 언제 오며 그 수요는 얼마인가 하니 말하기를 그 수요는 3,000명인데 그 중에서 600명은 오늘 당참에 도착하여 그 나머지는 해주로부터 차례로 올 것이다. 낙참장, 곡유격, 섭유격이 각각 1,000명을 거느렸는데 섭유격은 먼저 도착하였고 낙곡 두 장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도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발병할 날짜를 알려달라고 청하니 7월 19일에 접전한 사실을 써서 아뢰었고 24일에 또 사유격이 전사한 사정을 아뢰었으니 다시 분명한 명령이 있을 것이다. 전에는 이 지의 군대를 발하였으나 이제는 의당 더 발하여 1일에서 10일 사이에 결정이 날 것이다. 장수들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속히 가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풍하와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양 총병은 당참에 있고 조 총병은 봉황성에 있으면서 한창 궁전과 회갑을 수리한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4일 신내어 첫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일기가 점점 추워지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한쪽 변방에 머물 수 있겠는가. 또 중국군이 온다고 하니 정주에 이주할 일을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가가 정주로 나아가 머물면 인심이 절로 안정되고 사방에서 듣고는 반드시 향응할 사람이 있을 터이지만 감히 깨달아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정교를 바꿔보니 실로 사직의 복입니다. 이당 관원을 앞서 나아가게 하여 행제소를 수치하게 한 뒤에 곧바로 이주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추위가 일찍 닥치는데 호두슬 입은 채 전투에 나아간 토병이 매우 많습니다. 목면을 나누어 주기는 하였으나 두루 보급할 형편은 못됩니다. 각각 그들의 고울과 각보에서 토병들이 전에 입던 겨울 옷을 거두어 각자의 옷 속에 성명을 기입하고 빨리
원수부에 붙여 보내게 하여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4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홍인거를 삼척 부사의 한수를 예조 정랑의 황창을 영흥 부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4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강변의 토병이 3번으로 왕래하면서 쉬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으니 그 정상이 불쌍합니다. 금년의 전조를 완전히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4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이 원익이 장계를 보건대 흉적이 장차 상경할 태도를 보여 우리의 군심을 해이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순찰사 등이 이미 그 뜻을 탐지하였으니 반드시 조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계에서 질문한 말이 더욱 통분하니 이 서계를 우리나라가 등한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오만 무례함을 말을 중국 장수들이 보면 그들이 반드시 마음 아프게 여겨 군사를 일으켜 올 것입니다. 이 덕형을 시켜 가서 양총병을 만나 이 서계를 보이고 겸하여 거병을 일찍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4일 신묘 일곱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행제소의 대수 인원들이 모두 백색 천릭으로 호종합니다. 지금은 저루가 선을 하여 헛옷을 그대로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홍자색 외에는 준비된 대로 염색한 옷을 입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5일 MGN 첫 번째 기사 유성룡의 장계에 의거 전교하였다. 이처럼 위급하다는 뜻으로 외의 서계를 가지고 가서 속히 중국군 5,000명을 요청하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5일 MGN 두 번째 기사 교리 이 상의가 이천의 동궁 처소로부터 왔다. 이 상의에게 전교하기를 세자는 어떻게 영변으로 올 것인가 하니 상의가 아뢰기를 전진하려 하네 적세가 한창 성합니다. 오래 머물 계획은 없으나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은 23일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 상의를 인견하인데 우승지 홍진 가주석 강우 본교 기자헌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곳의 재산과 시종들은 모두 잘 있는가? 나 구한 사람은 없는가? 하니 상의가 아뢰기를 한준, 홍호는 모두 뒤따라왔으나 황섬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형 이상홍은 영변에 있는데 병 때문에 동궁이 머무르는 곳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또 당초 대가가 의주로 향하다가 소식이 통하지 않자 수령들이 모두 뿔뿔이 도망쳐서 이천등지는 이곳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궁의 행차를 듣고서는 백성들이 마치 부모를 바라듯 하여 전일처럼 마구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평양의 적을 도벌한다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이 1,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상이가 아뢰기를 해주 동처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흥이의 적을 도벌하려다가 동궁이 이천에 있음을 듣고 그의 3,000명에 이르는 호위군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궁은 어떻게 올 것인가? 하니 상이가 아뢰기를 신을 시켜 적의 형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양덕 등처는 적의 수효가 매우 적으며 비란하게 관서보다 좋은 곳이 없으므로 반드시 이곳을 따라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의 적은 어떠한가? 하니 상이가 아뢰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올 때 유성룡을 만났더니 그가 만일 용맹 있는 장수를 얻는다면 밤에 섭격하여 북도의 적을 섬멸하리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겨울에도 머물겠던가? 하니 상의가 아뢰기를 경성에 있는 창고의 곡식은 모두 분산되었고 또 평양의 적들은 언제나 중국군이 언제 오는가고 한다 하니 이는 반드시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란하는 사대부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니 상의가 아뢰기를 유언비어가 전파되고 있어
생사에 대한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투항한 사람이 있는가? 하니 상의가 아뢰기를 경성 사람은 모두 적에게 투항하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투항이라고는 하나 다만 기곤을 견디지 못하여 투항하였다면 그 정상이 가련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대부로서 이천에 필요한 사람이 많은가? 하니 상의가 아뢰기를 이천은 적의 예봉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대부뿐이 아니고 서민들도 많이 비하여 왔습니다. 무관 및 음관이 모두 100여 명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원감사는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상의가 아뢰기를 듣기로는 동조로 나오려고 이미 출발하였다는데 오지 않고 있으니 아마도 적병 때문에 막혔는가 생각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나온 일로의 백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는가? 하니 상의가 아뢰기를 황해도는 모르겠으나 이천 등지의 인간은 모두 비었고 양덕 성천은 차츰 안정되어 갑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 일은 듣지 못하였는가? 하니 상의가 아뢰기를 사람마다 분을 내어 모두 적을 토벌하려 하고 평안도의 인심도 이와 같습니다. 소신이 경성에 있을 때 인심이 전혀 적을 토벌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권징이 힘을 다하여 소모하였으나 백성들은 모두 대가가 요동으로 들어갔으니 다시 해볼 도리가 없다고 여겨 조금도 명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성룡이 인신을 찍은 문서를 황해도에 보내자 남녀가 모두 허느껴 울면서 인신을 찍은 문서를 본 지가 오래다. 만일 관군이 와서 적을 토벌한다면 우리들은 당연코 선도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봉산의 백성들은 이미 투항하였으나 반드시 사생에 핍박되어 그리하였을 것이니 어찌 본심에서였겠습니까? 요동으로 건너간다는 같다는 한마디 말에 민심이 더욱 이산되었습니다. 당초 식견이 있는 사대부들이 행조로 달려갔습니다만 요동으로 건너갔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이는 호곡하면서 되돌아왔으니 더구나 하찮은 백성이겠습니까? 또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전진하면 원근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반드시 회복할 형세가 있기 때문에 군부가 온 것이다고 하면서 모두 기뻐하면서 분발할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 전일 대가가 오랫동안 평양에 머물렀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전하다고 여겼었는데 평양에서 파월했다는 소문을 들은 뒤에는 백성들이 실망하여 적을 토벌하도록 명하더라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역학 임엉서가 정문을 가지고 장유격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장유격이 그대의 국왕이 우리가 친히 전진하지 않으므로 이 정문을 보낸 것이 틀림없다. 광령의 양 총병의 군마 500명은 벌써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요동의 조 총병의 군마 500명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도착하게 되면 동시에 함께 강을 건널 것이다. 하였습니다. 조 총병의 병마가 속히 오지 않은 연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군대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궁정과 의복 등의 물품이 비에 젖었었고 파괴되었으므로 반드시 개비해 가지고 오는 까닭에 이처럼 지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5일 임진 네 번째 기사 행조참판 신자비 아뢰기를 신이 진유 등을 통하여 신급이 어머니를 모으시고 이천지방으로 피란하다가 적병을 만나 자진하였다는 말을 들었기에 감히 망극한 간청을 가지고 천청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성교가 친절하여 허실을 정확히 들은 뒤에 가보라고 하유하셨기 때문에 신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재차 말씀드리지 못하고 물러나섰습니다. 지금 이상희가 온 것을 인하여 전일의 말이 헛말이 아니었음을 알았으며 또 노모가 바위에서 떨어져 발을 다쳐 양식이 끊어진 채 그대로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자식된 마음에 천지가 망극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유로운 성상께서 특별히 열흘의 휴가를 허락해 주시면 돌아가 노모를 뵐 수 있겠습니다. 만일 생존해 계신다면 곧바로 횡재소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사는 중한데 제신이 적으니 사람을 보내어 탐문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5일 임진 5번째 기사 이상일의 조봉 대부 홍문관 부엉교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춘추관 편수관 세자 시강은 필선에 연방을 통선랑 사헌부 지평 지제교 예 신경진을 복년대부 행 이조 조랑 지제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6일 개사 첫 번째 개사 민준이에게 전교하였다. 동궁을 모시는 제신들이 이처럼 일기가 좋은데 옷이 얇으니 걱정스럽다. 그도의 각고울로 하여금 의복의 자료를 제급하게 하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6일 개사 두 번째 개사 빈청에 전교하였다. 강변이 토병은 더 낼 수가 없으니 내지의 제2세 군사를 더 뽑아 도 원수에게 보내게 하라. 또 듣건대 김덕회란 노자가 우리나라의 일을 조탐한다 하니 너무도 통분스러운 일이다. 도 원수에게 하사하여 감사 병사를 시켜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체포하게 하라. 김덕회는 우리나라의 외학 역관으로 평양에 사료잡혀있는 자이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6일 개사 세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이 덕형의 개사를 보니 동참장도 흉편 외적의 서계를 보고는 다시 다른 뜻이 없었고 심지어는 빨리 설분하고 싶은 마음이 마치 풍화와 같다는 말까지 하였으며 또 도사에게 이자하게 하였고 사로잡혔던 김주양을 보내어 곡절을 자세히 진술하게 하였다 하니 그가 우리나라를 대우함이 지극합니다. 중국의 소식을 알리는 보고는 성화처럼 빠르므로 덕형이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동참장의 급속한 처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 만든 정문의 내용으로 참장 앞으로 보낼 정문을 지어 이 덕형에게 다시 간청을 하게 하여 속히 찰원 총병 도사를 부르게 하소서. 그리고 또 자문의 내용을 외적의 서계 및 동참장에게 간청하여 전보한다는 뜻을 첨입한 다음 심희수를 시켜 극력 주선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6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빈청에 전교하기를 강계의 토병을 뽑아 전장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니 회개하기를 내지의 토병은 용맹이 없으니 만포의 토병 30명과 강계 토병 20명, 도합 50명을 뽑아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6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북도의 외적은 그 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한 사람도 기운을 내어 막지 않고 향도가 되어 영입한다는 자가 많으니 지극히 통분합니다. 제도에는 모두 소무장이 있으나 북도는 현재 조처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천이 현재 영흥에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소무하는 소임에 합당하니 당상가제를 제수하여 그로 하여금 제읍에 출입하면서 힘을 다하여 소무하게 하소서. 전일 좌랑 허성이 강원도의 소무관으로 나간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한 일이 없고 우전의 비용만 허비하였으니 장계 또한 허비하였으며 장계 또한 없으니 극히 놀랍습니다. 먼저 파직시키소서.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6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우조가 아뢰기를 동궁을 모시는 제신들의 의복을 각 고을에 있는 명조와 목면으로 제급할 것으로 강원 감사에게 의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나인 내관에게도 아울러 지급하라. 동궁의 행차가 이 도로 옮겨 오거든 도착하는 곳에 따라 제급하라. 이 뜻을 영상과 우상에게 아울러 하유하라 하였다. 이때 영상 최흥원과 우상 유홍이 동궁을 모시고 모두 강원도에 있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6일 개사 일곱 번째 기사 박동량을 이조 조아랑에 정기원을 병주 조아랑에 안세희를 영원부사에 정희연을 평산부사에
송몽룡을 영원 군수에 이시언을 성균관 사예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7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를 인견하였다. 공조판서 한응인, 병조판서 이항보, 오조판서 이성조, 형조참판 신자, 도승지 유건, 가주석 강우, 본교 기자헌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형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남쪽의 군사들이 전장에 나간 지 오래되어 무너져 흩어질 지경에 있습니다. 김천일의 군대는 의병이 까닭에 무너지지 않았으나 최원의 군대는 관령을 시켜 통솔하는 까닭에 흩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엇 때문에 무너져 흩어지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오랫동안 쓰지 않은 까닭에 무너져 흩어질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천일의 의병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강화에 있다고 합니다. 전라병사로 합당한 사람이 없는데 김경로는 일찍이 논죄를 입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있기는 하나 그의 용약은 취할 만합니다. 경로를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조정에서는 최원이 황해도로 오면 전라도 인심이 이반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신이 경로를 병사로 삼으려 하는 것은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최원의 군사를 빼앗는 것이 미안한 듯하니 방어사에 임명하여 그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대개 적세가 어떠한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유영경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적세가 쇠하여진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도는 소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니 유건이 아뢰기를 경상도 백성들은 해를 당한 것이 많지 않은데도 농사를 짓지 못하여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곽제우가 김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혹 자신의 병사를 믿고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니 유건이 아뢰기를 제우가 김수의 편비에게 통문을 보내야 너가 김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군사를 일으켜 죽이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수를 채차할 수도 없고 곽제우를 견책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김성희를 시켜 화복으로 타 이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수의 형편이 위급한 것 같다. 그래서 그의 계보내 신의 생사가 열흘이나 한 달 사이에 달려있다 하였다. 또 평양의 외적이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어느 곳을 분탕하려는 것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도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는데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최원이 남쪽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화에 도착하였다는데 채차해도 되겠는가? 하니 이 산보가 아뢰기를 적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장수를 바꾸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다만 호령이 해이해지고 군율이 엄하지 못하게 될 뿐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 성중은 아뢰기를 채차하면 휘하 군사의 마음이 이반될 것이니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김경로는 담대한 듯 하나 명망이 약하고 분계가 낮아 인심이 복종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상의 분부와 같이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동궁이 이천에 당도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뜻인가? 하니 연군수가 아뢰기를 평강에 적이 있으므로 피하여 온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수길이 대마도에 와 있다는데 그러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적들은 돌아가려 하는데 평수길이 독전하는 까닭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령 요동을 침범하더라도 금년에는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1년 안에 남의 나라를 침범하여 차지하고 또 중국을 침범하는 일은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양의 적병은 금년에 요동을 침범할 뜻이 없는 까닭에 서쪽으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7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상이 김경로 안세일을 인견하였는데 승지 신전 가주석 강우
본교 기자헌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이 들은 말을 모두 진술하라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4월 14일에 저기 왔다는 급한 보고가 있었으나 모두 세견선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15일 아침에 포를 쏜다는 급한 보고 때문에 처음으로 적인 줄을 알았습니다. 부산 첨사 정발은 밖으로 사냥을 나가다가 저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통솔하여 성으로 돌아왔으나 아군이 과반수가 들어오기도 전에 저기 곧 성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발은 죽었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저기 종일 목을 메어 두었다가 저녁에 거만 죽었다고 합니다. 저기 또 동네에 당도하자 송상현이 서문 밖에서 피하여 북문으로 들어갔는데 저기 작은 대에 올라가서 무수히 포를 쏘아대므로 사람들이 감히 성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저기 이내 성으로 돌아왔고 송상현과 고 영가는 모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소신이 웅천에 있을 때 적의 동태를 감시하던 자가 와서 외선 485척이 황산강으로 향하여 와서 기매를 함락하였다. 박진이 황산강에서 죽어 공격했더라면 적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복병을 배설하여 막지 않은 까닭에 철환이 비처럼 쏟아져 성을 지키기 어려운 형세였고 박진도 성문을 나와서 도망갔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더 왔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처음에 4만 명이 왔는데 송인갑 등에게 죽은 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있는 선척은 얼마인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도로가 통하지 않은 까닭에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다만 경상도의 적은 3,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곳의 민심은 어떤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전라도 사람들은 본디 왜 이름을 들어왔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나 경상도 인민들은 왜적의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고성에 진입하였을 때 동풍이 크게 일어나서 적을 토벌할 수 없게 되자 인민들이 겁을 먹고 물러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의 계본을 보니 진준을 우려하는 뜻이 있었다. 그대들이 온 뒤에 혹 성이 함락되지는 않았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진주의 군사 6,000명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세 면은 험한 지형을 운구하고 있고 한 면으로만 적을 받으니 신이 보기에는 적이 함락시키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신점이 아뢰기를 고성 사천은 성을 함락시키기가 쉬웠습니다. 하고 경로는 아뢰기를 산척 등을 매복시켰다가 쏘았기 때문에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주, 성주 등의 지역에도 주둔한 적이 있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고 안세인은 아뢰기를 신의 장수가 소신을 시켜 공주에 당도하여 대가가 향한 곳을 수소문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중도에서 한산 군수 나급이 목천, 청주 등지의 군사 700여 명을 합하여 모두 거느리고 7월 20일에 충주에 당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충주의 적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세이가 아뢰기를 적의 수요는 적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천, 황간 등지에는 적이 없는가 하니 세이가 아뢰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헌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세희가 아뢰기를 처음 향교에서 군대를 발할 때에는 그 숫자가 1,000명이었고 지금은 2,000명 정도의 군사가 모였을 것이지만 그 군대는 부실합니다. 고 경명의 군사가 가장 정예로운데 경명은 전투에서 패하였다고 합니다. 또 조헌은 적의 수가 330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전주에 당도하여 보니 4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나주 목사 이 경록은 웅치에 결진하였는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적이 크게 밀어닥치자 정담이 힘을 다해 적을 토벌하여다 끝내 적에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전주는 군사가 전부 들어가서 지키고 있고 감사도 만경내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병세가 크게 떨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산 부평등지에는 적이 없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신이 안산 군수와 대조하였을 때 적의 선봉이 당도했다는 말을 듣고 곧 일어나 헤어졌습니다. 인천의 적은 유옥과 접전하였는데 인천 군사 42명이 패하여 죽자 인천 백성들이 서로 울면서 수령이 실책하더니 지금 또 패배당하였다. 이 뜻을 속히 조정에 통보하여 태수를 차출하여 보내게 해야 한다 하였다 합니다. 최원의 군대는 군심이 장차 이산될 지경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강화로 옮겼으나 기율이 해이해져 용병하기 어렵습니다. 양호의 인심도 이산되었고 신이 거느리는 군사들도 진상미에 대하여 어느 곳에 바칠 것인가 하면서 주상이 머무는 곳을 전혀 몰랐습니다. 대가가 남방으로 향한다면 진정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으로 향할 길이 있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안주에서 배를 타고 광양에 상륙하고 또 삼화에서 배를 타고 광암에 상륙하여 육로로 아랑포에 당도하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농사는 어떠한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6월 사이에 크게 가물며 벼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고 세희는 아뢰기를 황해도 용사는 약간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고 신점은 아뢰기를 적병은 집에 거처하면서 밥을 해먹고 아군들은 들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급히 공격하여야지 군사들이 피곤해져서 무너져 버리면 다시는 해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떤 계책으로 적을 토벌할 것인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무사는 양육하였으나 장수의 임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복병으로 토벌해야지 대군을 움직여 토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경로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황해도 방어사로 삼을 것이니 최원의 군사는 4,000명을 나누어 황해도의 적을 토벌하라. 그대가 그 군사를 합쳐 토벌하면 반드시 앞뒤로 몰리게 될 것이니 이를 인용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불세의 대공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황해도에 적병을 먼저 토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평양의 적이 궁한 도적이 되어 이곳으로 대들지 않겠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적을 토벌하며 홍자가 반드시 외롭고 약해져 감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세희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영흥부사로 삼을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라. 또 그대는 영흥을 가본 일이 있는가 하니 세희가 아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사이 듣건대 북쪽의 외적이 만령에서 패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각자 맡은 바를 생각하여 공업을 세우라 하였다.